여러분은 나 자신은 이 CKM 카디오바스큘라 키드니 메타볼릭 신드롬 단계에서 몇 단계일까요? 이렇게 일단 한번 상상해봐요. 지금 고혈압 당뇨 있다. 그럼 뭐예요? 3단계요? 그죠? 인슐린 저항성 있다. 뭐 여기저기 아프다. 그럼 2단계고. 그리고 이미 동맥경화 진단 받고 뭐 이렇게 만성 뭐 자가면역 질환 이런 진단 받았다. 그러면 4단계예요. 지금 이렇게 대충 이해하고 갈게요. 여기는 카디오바스큘라로 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약을 먹든 뭐 이렇게 침법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영양제를 먹든 뭐를 하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에는 무슨 약을 써서 어떻게 뭐 부항을 해서 뭐네 또 이런 거를 막 올리면 제가 생각하는 변수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반응을 안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올려봐야 저한테는 그냥 먼 나라 얘기예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끊었어? 글루텐, 유당, 과당, 히스타민, 과민 음식 끊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 글루텐 인톨러런스가 30%가 넘으니까 락토스 인톨러런스가 50% 정도 된다고 말하니까 프룩토스 인톨러런스도 한 30%가 넘으니까 이건 통계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프룩토스 인톨러런스는 과일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쥐실험하고 동물 실험만 많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한 통계는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과일을 좀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CKM 단계로 아까 뭔가 염증이 있는 몸 상태다. 오늘 다 찾을 건데 그런 상태다. 그러면 과일 계속 먹어봐요. 그러면 그 염증 죽어도 안 가셔요. 죽어도 안 가셔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요거를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했어요.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항상 이렇게 그려요. 이건 제가 관찰한 거예요. 제가 그냥 관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관찰한 거예요. 자, 어떤 이유세든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 이렇게 살다가 만성염증 상태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죠. 이렇게 만성염증 상태가. 이게 이제 높낮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좀 위에다 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만성염증으로 전신이 뭐 눈이 충혈되고 그 다음에 뭐 비염이 있고 축농증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 장애가 있고 뭐 생리통이 있고 소변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만성염증 상태가 와요. 어떤 특정 질병이 있고 이렇게 하든 그러면 이 땡에서 건성병사를 시작을 해요. 아까 말했던 5가지 과제를 정확하게 실천을 했다. 제가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실천했다. 그러면 첫날, 이튿날, 3일째부터 그냥 바로 증상 바로 개선됩니다. 예외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한 3일 굶어봐요. 그러면 그냥 돼요. 그냥 얼굴 뻘뻘적적하죠. 한의대 학생들, 이게 젊은 애들이니까 여드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건생병사 유의땡하고 뭐 3일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아침 공복하고 설탕 음료수 빵 과자만 끄면 한 3일이면 여드름 팍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냥 벌거적적한 게 없어져요. 막 없어져 막.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져 버려요. 그렇게 빨라요. 젊은 애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느려 당연히. 한 80대 됐다 그러면 더 느리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2주 정도 지나면 제 느낌으로는 그 염증이 한 50% 줄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한 4주 밀고 가잖아요. 한 70% 줄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통증 정확히 한 달 하잖아요. 그러면 통증 80% 정도 줄어요. 70% 이상 줄어요. 안 줄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야. 안 줄으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야. 그게 가장 흔하게 그 중금속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확률이 있는 게 내 기생충 있는 거. 내 몸 안에서 기생충이 이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유전적으로 어떤 이 말은 하기 싫은데 잘 안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아니면 이런 건 잘 지켰는데 끊임없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뭐 이런 특정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2주, 4주 하면 70%딱 줄어요. 그러면 엄청 좋아지죠. 그럼 막 금방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해, 환자들이. 우와, 금방 좋아지겠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2주, 4주, 여기서 출발을 하든, 어저께 라떼를 먹어요. 라떼가 설탕 엄청 많거든요. 한 번, 두 번만 먹잖아요. 그럼 이 염증 확 올라가 버려요. 라면 한 번 먹어? 그러면 염증 확 올라가 버려요. 더러워서 못 살아요. 왜냐면 억울해서 못 살아, 환자들이. 야, 여태까지 이렇게 지켰는데 이거 한두 번 먹었다고 이렇게 염증이 아니 이렇게 생기는 걸 나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생리학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희망적인 얘기는 있어요. 2주, 4주, 4개월, 6개월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저처럼 6년, 5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를 먼저 해요. 제가 요 글루텐, 유당, 과당 요거를 끊어야겠다. 완벽하게 끊어가지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도 6년 전부터 이제 나는 오늘부터 탄수화물 안 먹을 거야. 3개월 동안 탄수화물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암세포 굶기기 식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한 3개월을 했어요. 원래 이제 한 3개월 하고 이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야. 제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골프도 많이 치고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아무튼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잠시간 외에는 뭔가를 해요. 명상하고 뭐 그럴 때 조금 빼놓고는 뭔가를 항상 해. 그래갖고 앵꼬나기 일부 직전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았어,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저녁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어저께도 무리했지, 오늘도 무리했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지. 물론 중간에 명상도 하고 잠깐 잠도 청했지만 계속 깨 있어. 이렇게 하고 가면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옛날 같으면 옛날에 이 식단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상태로 딱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고 이제 소파에 딱 앉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까지 왔냐면 이대로 눈을 뜨고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랙아웃 될 것 같다. 뇌가 몸 정지해버릴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잠시 누워야지 하면 진짜 우리 아들 편으로 아빠 누우면 10초면 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갔는데 지금 이 식단을 한 뒤로는 끄떡도 안 해. 한 1년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빵을 먹었어요. 베이글빵. 아침에 베이글빵, 여기 동그랗게 요 베이글빵 있잖아요. 설탕 없는 빵. 그거를 4분의 1 조각을 먹었는데 10시간 후에 배가 아프더라고. 꼬록꼬록하고. 하고 방구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것 때문일까? 라고 하고 2주 다시 케토제닉 다이어트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글빵을 반절을 먹었어. 그날 10시간 후에 막 설사를 했어요. 줄줄줄 설사를 했어요. 지금은 어쩌냐.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라면, 뭐 파스타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 생각만 하면, 라면 생각하면 막 쫄깃쫄깃한 그 맛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호텔 가면 막 먹는 그 파스타. 이제 그런 것들 한 번씩 먹어봤죠. 그래갖고 얼만큼이면 파스타 같은 거 이렇게 막 한 번 먹어보고, 2번 먹어보고, 3번 먹어보고, 이제 3번까지 괜찮구나.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라면 1개 이상 먹어도 안 아파요. 쇼그렌 환자가 있었어요. 쇼그렌. 그거는 2차성 쇼그렌 거의 갈까 말까 하는 정도 환자였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모든 음식이 다 한마디 말하면 나는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근데 그 환자는 이렇게 수능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 환자가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건생병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관찰한 바로 한 3개월이면 웬만한 증상 많이 없어지고 한 70-80% 이상 없어져. 이렇게 하고 다 먹게 해줄게. 다 먹게 해줄게 이랬어요.
정확히 6개월 후에 소고기 빼놓고는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알러지 있다, 뭐 어쩌다, 아주 특정 이거 빼놓고는 그냥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반응한 것 뿐이지 괜찮아요. 저 지금 매일 과일 먹어도 이제 괜찮아요. 아마 근데 여기 누적되기 시작하고 많이 먹으면 금방 다시 번질까 어쩔까 한번 그래갖고 먹어볼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실험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체험했어요. 이걸 안 해와? 그러면 오늘 만져서 이렇게 진동건으로 풀고 뭘 풀어? 내일 더 아파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만성염증이 있는데 내가 건드렸어. 지금 당장 내가 정말로 신경써갖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증이 한 50% 줄었다 하더라도 그중 50% 줄은 환자도 결국은 한 50% 이상은 그 다음날 무조건 더 아프다 그래.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 건드리도 안 해요. 그냥 오히려 오늘 체험하려고 하는 이 미주신경 자극, 그 다음에 교감신경 전침 자극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태예요.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안 해고 어떻게 환자한테 시킬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아니 못 믿어서 안 할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튼 그러면 내가 건생병사를 많이 못 해온 상태에서 뭔가를 기대해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오늘은 대부분 실습으로 구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별로 본인은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건생병사라고 하는 어떤 오과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1년 반 동안 이 얘기를 해놨고 카톡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많은 부분이 실천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336으로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급성염증은 3일 염증기, 3주 증식기, 6주 재생기 이 과정으로 이렇게 재생됩니다. 그 다음에 244 만성염증은 2주, 4주, 4개월 이렇게 그 염증이 이렇게 감소되고 4개월 정도 RBC가 완전히 다 전환되는 4개월 정도면 여러분들의 증상 정도는 거의 한 95% 완전 이게 나아졌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식단을 한다면 저는 한 끼 6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저께도 한 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으로 안 하더라도 최소한 건생병사 1단계 여기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글루텐 유당 과당만 끊어. 설탕 끊어. 여기만 해. 그 나머지는 뭐고? 좋은 곡물, 그 잡곡밥 먹고 좀 야채 위주로 먹고 그냥 먹어. 상관없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질 만한 사람들, 뭐 자가면역 염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밥 먹어도 계속 염증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 이게 수치가 딱 올라가면 무조건 염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염증성 자극을 하게 돼 있어요. 억울하죠? 밥 먹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그 밥에 안티뉴트리언트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염증을 일으켜. 이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가면역까지 간 사람들은. 그러면 자가면역까지 간 사람들은 탄수화물까지 거의 끊어야 돼. 그렇지 않고 치료를 하면 이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져. 요 아까 4주 여기 이렇게 해서 70% 안 줄어.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서 가긴 가겠죠. 2달, 3달 끌고 가면 누가 치료해요 이거를. 여기를 2달, 3달 끌고 가면 여기 뒤로까지 해결하려면 1년이 걸릴 건데 이걸 누가 치료해. 어떻게든 짧고 굵게 끝내야지. 환자들이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말 안 듣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가족들도 안 들으니까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근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그러니까 2단계로는 케토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수화물까지 안 먹기. 이 탄수화물 안 먹기 단계까지 갔어.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래도 뭔가가 남아 있어. 3단계는 이제 그 만나 절칙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그 들어봐요. 이것만 먹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배고파 죽겠다. 해봐요. 배 안 고파요. 생각보다 안 고파. 처음 한 2, 3일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글루코스 인톨러런스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한 달도 저러고 했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체험을 해봐야 알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과정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나고 혹은 류마티스 쪽이나 자가면역이 지나서 이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내가 몸이 상당히 좋아졌어. 혹은 문영철처럼 막 5년을 극단적으로 막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고 이런 거 막 한 달씩 15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그럼 뭘 꿈꿀까요? 그 다음에 골프 잘 치기? 아니면 뭐 자기가 운동하기? 뭐 이런 것도 잘하기? 뭐 이런 것도 꿈을 꿀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뭘 꿈꿔요? 리제너레이션, 리주비네이션, 재생의학을 꿈꾸고 그거로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군대에 가는 체력장 키가 17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71.5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키가 컸어요. 이해 안 되시죠?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성인이 키가 크더라.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키가 크더라. 그러니까 참 뭐 이런 것이 기적 같은 치료지 뭐가 기적이냐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요.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꿈꾸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세를 살자. 120세가 정상적인 상태를 살자. 그래서 저는 100살에 80타 골프가 목표예요. 100살에. 당연히 100살까지 살 거라고 꿋꿋이 믿고 있고 그때까지 중풍도 안 오고 건강할 거다. 뭐 100살까지 혹시 강의를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딱 10년 정도만 하고 10년 후에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강의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진짜로 리주비네이션, 회춘되는 그 논문 보면요. 제가 회춘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동물은 이미 쥐 정도 실험해서 회춘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성공했어요. 70대 쥐를 30대, 40대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도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가끔 올리는 그 오믹스, 우리가 치료한 행위가 분자 수준에서 전사 수준에서 단백질 수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호기검사로 만약에 나오면 그냥 120살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120살에 꼴골하고 살면 어떨 거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건생병사의 관점을 넘어서서 이 생체학학 운동법,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안 한 건 여러분 책임인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습니까 지금. 아무튼 그런 결과를 나오는데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거 지금 오늘 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는 못 찾더라도 이게 다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거냐? 1차 범인을 찾자. 1차 범인 손상. 목의 1차 범인. 경추 2, 3번이야? 3, 4번이야? 4, 5번이야? 5, 6번이야? 6, 7번이야? 여기 찾고 어깨, SA, SSB, SSA 이렇게 찾자. 허리 똑같죠 뭐. 그 다음에 고관절, 아비스 이렇게 찾자. 무릎, 콥, 암, 팁, PB 이렇게 찾자. 그거를 다 찾아서 눌러서 찾았어요. 그러면 염증이면 통증 못 줄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성염증인 사람은 여기저기 아팠어? 그럼 못 줄여. 아니 줄이긴 줄어요. 지금 그 자리에 주는데 어차피 만성염증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음날 또 무조건 아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 이렇게 찾자 이런 말인 거고, 이거 글쓰기 하신 분? 오케이. 명상을 40리 마음 아픈 환자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필요해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각종 치료법 그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스트레스 상황이 올라오면 마음 치료를 어떤 방안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놓아버림 이완 명상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체험하게 해줄 건데,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눈 감으세요. 앉아서 편하게. 그냥 눈을 감고, 자, 숨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빼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리, 이마, 눈, 코, 입, 턱에 힘을 뺍니다. 그냥 뒤에 편하게 기대세요. 뒤에.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손바닥에 힘을 뺍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슴, 배, 등, 허리, 엉덩이에 힘을 뺍니다.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골반,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발바닥에 힘을 뺍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큰 트라우마로 남았던 사건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알아차림, 인너 아니스트, 내면의 정직성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나의 감정을 바라보세요. 자존심의 상처, 짜증, 분노, 미움, 욕망, 집착, 후회, 슬픔, 서러움, 두려움, 죄책감, 무기력감, 수치심, 창피함. 순간 떠오르는 감정 하나를 잡고 그 감정을 억제, 억압, 회피해 놓은 그 감정을 눈앞에 떠올리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감정을 무거운 물 건너듯이 놔버립니다. 마치 그 감정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떠가듯이 그냥 그 감정을 바라만 봅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감정을 놔버립니다. 자,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시고 다시 마음의 눈으로 감정을 보세요. 자존심의 상처, 짜증, 분노, 욕망, 후회, 두려움, 죄책감, 무기력감, 창피함. 감정이 아까 그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감정을 다시 놓고 또 다른 감정이 숨어있으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무거운 물 건너듯이 놔버립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평소에 명상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아더링, 타자화 돼버립니다. 나의 감정과, 눈 감으시고 나의 감정과 내가 분리돼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고 똑같은 감정이 계속 시달릴 수도 있고 다시 숨 들이쉬고 내쉬고
그 감정이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5분, 10분, 30분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감정이 없어지면 그냥 그 무념무상의 그 상태에서 그냥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현존하고 그냥 그대로 알아차림 상태로 그 감정이 없는 상태, 그 편안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저는 가장 좋은 명상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셋을 세면 눈을 뜨세요. 하나, 둘, 셋.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 토한통 책에도 썼고,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뭐 이렇게 저도 명상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졸리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학을 이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호흡법, 그다음에 뭐 최면, NLP 최면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섞은 거예요. 자율신경과학 요거하고, 그다음에 알아차림 명상, 그다음에 데이비드 호킨쌤의 놓아버림 명상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섞어놓고,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이걸로 복막암, 간에서 복막으로 전이된 환자도 한 케이스로 완치한 사례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지. 아, 저 사람은 내가 이 놓아버림을 하고, 본인이 한 거죠. 저는 유도를 해준 거고 본인이 그걸 해서 뭐 이런 나은 사례도 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 암 환자들이 낫겠다. 근데 암 환자들 다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한 달씩 매일 뭐 이런 유도를 한 달씩 매일 1시간씩 해줘본 적도 있고, 뭐 한 30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한 3개월씩 계속 해줘본 적도 있고, 뭐 저한테 가끔 전화로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해주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이 자리에는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매일 이거를 매일 매 순간 뭐 이렇게 하려고 저도 애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그러니까 훈련하면 되는데 이 용어가 교묘한 최면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교묘한,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보면 이 사람 최면 들어갔다. 내가 NLP,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으로 최면 들어갔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최면 한 3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 훈련 환자들 시켜줘 봐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할 줄 모르는데, 저는 타이밍 딱 잡고 들어가면 이거 뭐 만성질환 환자들은 이거 다 시켜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시키는데 그렇게 길게는 안 해요. 너 혼자 해. 그리고 안 하면 말아버려요. 그리고 잠깐 해주고 말고. 근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환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마음 얘기를 아예 꺼내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익스프레시브 글쓰기가 있네. 자기 표현 글쓰기 트라우마를 20분 연속 4일을 써라. 그냥 쓰고 싶은 거 써라. 근데 그 사건을 쓰지 말고 사건에 담긴 너의 감정을 써라. 4일을 써보면 달라질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는 글쓰기 후에 점검표를 가지고 이렇게 써봐라. 지금 아까 손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야 이거 효과적인데 뭐 있는데 뭐 이걸 경험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환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쓰세요. 10명 중에 5명 쓰게 하면 성공이고 10명 중에 한두 명 무조건 씁니다. 이거 장단컨대. 진짜로 간절히 낫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완전한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명 중에 10명을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뒤져버릴 것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참 좋은 방법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마음 얘기를 넣을까라고 하다가 이거를 이제 마음치료 5단 이렇게 건생병사를 5단계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이제 점검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손상을 이 흔한 범인을 어떻게 찾을래? 뭐 저는 참고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C2 잡고 밀어보고 아파 안 아파. 3번 잡고 아파 안 아파. 한번 해봐요 지금. 4번 밀고 아파 안 아파. 5번 밀고 아파 안 아파. 6번 밀고 아파 안 아파. 7번 밀고 아파 안 아파. 뭐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면서 바로 통증이 호전되는 걸 경험을 할 거예요. 느껴져. 밀면서
처음하고 똑같은 강도로 내가 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팠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안 아프기 시작하네? 이런 거 바로 경험할 수 있어요? 아픈 부위를 찾아가지고 5번 정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5번 딱 하고 치료가 안 돼? 그러면 강도가 잘못되거나 오늘 안 되는 거야. 염증이 있는 거야. 급성 염증이 있는데 줄을까요? 줄긴 줄어요. 눈곱만큼. 하면 더 줄일 수 있고, 위아래 움직이면 또 줄일 수 있고, 고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 더 줄일 수 있고, 50%는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 50% 그 자리에서 줄일 수 있어. 못 줄였다. 그럼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못 줄였다. 내가 강도를 잘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못 줄였다. 제대로 위치를 못 찾고 더 위아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는 방법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밀고 나는 앞으로 밀어줘야 PA 테크닉이 일어나죠. 그래야 조인트 플레이가 일어나지. 여기에 정확하게 누워갖고 엎드려갖고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다 침 딱 놓으면 또 절반 줄어듭니다. 그러려면 위치를 찾아야지. 위치를. 손상의 위치를 찾아야지. 근데 손상의 위치를 찾으라 그러니까 소리치는 자하고 2차 범인하고 막 섞어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강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아니 1차 범인은 뭐라고요? 손상이다. 따라서 하세요. 1차 범인은 뭐라고요? 손상이다. 1차 범인은 뭐라고요? 소리치는 자와 범인. 그러죠. 그러니까 1차 범인은 손상 부위다. 그러면 목 쪽에서 흔한 손상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 로어 서비칼이 아프냐, 어퍼 서비칼이 아프냐. 막 MRI로 분석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많이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C2, 3? 자, C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압도적으로 2번이에요, 2번. 2번은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도 해봐. 2번 안 아픈 사람 없어.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디스크는 좀 달라요. 5, 6번, 6, 7번 거기가 좀 많고 뭔가 이런 통계적인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상 부위를 찾고 자 찾았어요. 자 소리치는 자 저한테 소리치는 자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제가 뭐라 할 거예요? 멈추시오 이럴 거예요. 왜요? 매 순간 달라져. 멈춰. 내일 달라져. 멈춰. 그리고 손상 부위에서 먼통증 연관통이 있어. 멈춰. 당신이 말하는 그 소리치는 자 계속 말하는 순간 범인은 영원히 못 찾아. 멈춰 이럴 거예요. 짜증내지 마요. 내가 멈추라고 해도 화내지 마요. 빨리. 그래서 범인 찾기만 할 거예요. 범인 찾기만. 가장 흔한 범인을 먼저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거는 뭐냐면 1차 손상 범위를 이렇게 정리해 줬으니까 그놈 찾고 그 다음에 흔하지 않은 또 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나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면 내가 또 찾아갖고 나도 같이 공부해갖고 논문도 찾고 해갖고 같이 공부해 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범인을 찾았어. 범인을 찾았어요. 그러면 염증 지금 그 범인이 손상이잖아요. 손상. 그러면 두 개만 구분하라는 거예요. 염증이야? 굳어진 거야. 따라서 하세요. 염증이야? 굳어진 거야. 굳어진 거는 그 자리에서 몇 퍼센트 줄일 수 있다? 50% 이상 줄일 수 있다. 저한테 시간만 주면 여러분들 기본 건생병사 했으면 저는 90% 이상 줄여요. 근데 이제 시간 그렇게 줄이려면 한 10분 이상 필요해. 다 찾아야 되니까. 안 되면 위아래 돌리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찾고 즉석에서 한 50% 줄이고 그것도 그 정도만 치료하고 내일 또 오게 하고 안 나으니까 약 쓰셔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나아졌어. 근데 안 줄어. 그 다음 날 또 이제 오늘 치료하고 50% 줄었어. 그럼 내일 50%또 줄이고 그냥 침 나서 막 또 줄이고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줄여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네. 그러면 다 뭐예요? 따라서 때린데 또 때린 거. 때린데 또 때린 거요.
이거를 치료적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으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부하를 받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부하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담 부하가 좋아지니까. 아팠어. 그러면 처음에는 근육통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밀고 괜찮아지게 하고 이렇게 하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 근데 이렇게 해서 통증이 안 줄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지. 얼른 놓아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도 움직이고 치료도 하고 뭐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때리는데 계속 때려.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죽어도 안 나. 죽어도 안 나. 왜 안 나? 염증기 3일 있는데 때린데 다시 또 때렸는데 무슨 재주로 나서 안 나요. 요것만 요 개념만 잘 잡으면 10년, 20년, 30년 아팠다고 해도 통증 다 잡아. 사이코제닉 통증만 아니면 다 잡아. 파이브로마이알지아, CRPS 요런 통증만 아니면 한 달이면 다 잡아. 90% 잡아요. 95% 잡아요. 요것만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진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에 어떤 책에도 없어.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리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 저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한의대 학생들 강의 가가지고 지금은 2주밖에 안 하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야 허리 아픈 사람 손들어. 지금 다리 저린 사람 손들어. 갖고 지금 2년 전이네요. 어떤 애가 하나 들었어. 아무튼 정상적으로 들어온 애가. 지금 다리 저리니? 그랬더니 지금 다리 저리대. 몇 년 됐냐? 7년 됐대요. 본과 3학년이면 너 그럼 네가 허리 나으려고 지금 한의대 온 거구나? 그랬더니 피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5년 동안 못 낫고 있었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너 이 강의 끝나기 전에 다리 저린 건 없애고 90% 통증을 없앨 거다. 없앴을까요? 못 없앴을까요? 없앴으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 치고 있는 거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걔는 수업 계속 들으면서 했어요. 안 믿어지죠? 상상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수업을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아프면 다른 사람은 누우라고 했는데 너는 못 넣어. 근데 넌 젊잖니? 자, 수업 듣다가 허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 그럼 너는 그때부터 팔 운동을 해라. 쓰지 말고, 이게 뭐예요? 트랙션이잖아요. 이게 트랙션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쪽에 막 그 건선 느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야 일단 3일 굶고 시작하자. 거의 3일 굶기고 비타민 D 막 10만 아이요 2주. 그다음에 5만 아이요 2주. 일단 먹어. 비타민 D하고 타우린 먹어. 그다음에 탄수화물 안 먹을 수는 없고 아침 무조건 먹고 그냥 기왕이면 오리고기, 삼겹살 두 개로만 먹어. 그래갖고 한 달 후에 그냥 진짜 아무튼 그런 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근데 만성염증이면 아까 말했던 건생병사라는 어떤 4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일 한의원 가서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잘하고 다음 단계를 가고 다음 단계 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아픈 부위 찾고 줄어드네? 요것만 하게 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안 될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저는 중간에 그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있는 통증을 안 줄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다시 다 돌려볼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찾아갖고 봐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나은 목 통증들 있죠. 그거 그냥 안 손댔는데 얼만큼 줄었는가 마지막 확인하고 오늘 강의 끝낼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따라오시면 돼. 지금 막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그래가지고 내일 어깨 아파? 그럼 여기 찾아. 무릎 아파? 그럼 여기 찾아. 그냥 여기다 침 놔. 여기 움직여. 이렇게 그냥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강의를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바로 그 환자만 왔다. 그럼 바로 통증을 즉석에서 줄여. 못 줄여? 3일 후에 줄여. 못 줄여? 2주 후에 줄여.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염증이 생겨. 당연히 혈소판이 이제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지혈을 시켜. 염증이 생겨. 그 다음, 손상이 생겨. 여기지. 손상이 생겨.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 증식을 해. 재생을 해. 이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각종 세포들, 이건 혈소판, 그 다음에 뭐 뉴트로필, 마크로파지, 인문셀들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뭘 하겠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재생 콜라겐 만들고 엘라스틱 파이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떤 티슈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해가요. 피부는 케라티노사이트, 그 다음에 혈관도 재생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익스트라셀라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떡져. 여러분들이 떡진 걸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침 넣는 게 최고예요. 침 놓고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문제는 침 놓고 딱 뚫었어. 침을 딱 넣었어. 근데 이렇게 물었어. 어찐다고? 똥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요 조직 입장에서는, 이 조직 입장에서는 편해질 수도 있어요. 조금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딱 머슬 스파즘이 걸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침 놓으면서 최대한 자세를 어떻게 하면 이완할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최대한 반듯이 잡아서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몸의 이완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거 절대 그거 잊어먹는 순간 침 놓는데 딱 물어.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완에 있어야 된다고. 이완의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이완의 최고 방법은 뭐라고요?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기독교 뭐 이런 명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명상 상태 아시죠? 그렇게 바로 유도해놓고 그 편안한 상태, 침을 찔러도, 그러니까 외부의 고통은 있지만 나는 그냥 맡겨놓고 딱 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 만들어놓고, 이렇게 계속 아프다고 하면 그런 상태를 만들어놔도 되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형님처럼 40년 이완 명상한 사람이 얼마나 돼?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과학을 이용해야 돼. 과학을 이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통증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힘 빼세요. 아셨죠? 자세는 최대한 이완하고 반듯하고 이쁘게. 아셨죠? 이거 안 지키는 순간 똥돼요. 했는데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염증이 사라졌어. 근데 만성염증은 아무튼 이런 에이팝토시스가 안 되고 활성산소가 계속 나오고 임페어드, 비정상적인 인묘셀들이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감염을 또 일으키든지 아니면 때린데 또 때리든지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인펙션이다, 박테리아다 그러면 소독을 잘하는 거고, 때린데 또 안 때리기 위해서는 체류적 행동 수정을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저것도 아니야.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ROS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만성염증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안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염증세포 못 만들어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못 만들어. 다시, 안 먹으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못 만들어요. 생리학을 공부해보면 안 먹으면 못 만들겠다. 그거 알게 돼요. 그래서 암 환자도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어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통증 없이 가요. 먹는 순간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빵 먹고 마음대로 먹으라는 순간 진통제 먹어도 안 들어요. 안 먹으면 그냥 고통 없이 가요. 그래서 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메커니즘 알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굳어짐은 원래는 범인 찾기보다는 전신의 근막을 풀고 TP를 치료한 다음에 굳어짐을 치료하면 더 좋아요. 몇 명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나 슬렁슬렁 풀어라. 여기 있네. 어떻게 하라고?
한 부위 5초 이상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여기도 5회 이상 하지 마라. 많이 하면 손해볼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10번, 20번 해갖고 통증을 줄일 확률보다 손해볼 확률이 훨씬 더 많아. 시간 낭비 했는데 손해보지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하지 마요. 전신을 슬렁슬렁 안 풀리는 곳 다시 오면 싹 풀려. 무지하게 아파가지고 그냥 아씨 저 아픈데 풀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네. 갖고 다시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이 굳어진 것은 이건 한마디 말하면 근 위축되고 텐던 위축되고 파이브로 캡슐이 굵어지고 활막에는 염증하고 뭐 비염증하고 남아지고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은 깨지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요거를 어떻게든 재생 자극을 줘야겠다. 이 재생 자극이 뭐냐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개그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더라? 콜라겐 만들고 엘라스틱 파이버를 만드는 거다. 가장 좋은 자극이 뭐다? 침이다. 화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이 미주신경 자극, 교감신경 그 등에 있는 교감신경 T5번에서 9번까지 그 자극까지 이 염증성 패스웨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까지 알면 서양 의학의 양약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없고 훨씬 더 우월할 수도 있다. 단 전제가 건생병사로 만성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는 비타민, 미네랄, 음식을 통제를 해야겠다. 16시간 공복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가면 일단 만성 통증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신경의 뉴럴 서킷이 돈다. 이거를 센서타이제이션, 페리페랄 쪽에서 센서타이제이션, 감작이 일어나고 센트럴, 뇌 쪽에서 척수에서 센트럴 센서타이제이션이 일어난다. 이 말을 이제 복잡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페인 모듈레이션 같은 게 떨어지고 앰플리케이션 막 증폭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약물로도 못 줄여요. 결국은 뭐예요? 뇌의 비정상적인 흥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 뇌의 비정상적인 흥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명상이다, 마음치료다, 이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성 통증은 이런 아까 말했던 놓아버린 명상이든 이 자기주도 마음치유 글쓰기든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종 상담법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담하고 맨날 해봐야 본인이 혼자서 정말 내면을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감정을 해소하고 트라우마를 조건화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고 정말로 그냥 납작 엎드려갖고 잘못했습니다. 신이시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가기 전에는 뭐 택도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글쓰기 한번 해보면 저는 아무튼 3월 8일부터인가 지금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있어요. 어저께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336, 뭐 244 안 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줄어요 지금. 근데 막 건생병사를 전혀 안 한 사람은 내일 조금 더 아프더라도 그냥 맞아 더 아프다고 그랬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내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생략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든. 이런 거 외우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외워요. 여기 그냥 외워. 큰 틀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NF 카파비 뭐 P38 맥트 이 얼크 뭐 톨라이크 리셉터 뭐 이런 거 다 외워요. 이러고 외우면 이 논문 다 읽을 수 있어. 이런 거. 그래가지고 목을 지금 찾았는데 지금 목으로 갈까 허리로 갈까 한 김에 허리는 길게 안 줄게요. 이제 허리는 그냥 엎드려 놓고 눌러보고 다시 엎드려 놓고 근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요추의 허리의 오픈팩 포지션은 뭐예요? 살짝 플렉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엎드려 놓고 여기다 베개를 이렇게 넣은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허리가 가장 열려 편안한 상태가 돼. 그러니까 그 상태로 놓고 누르고 아파? 침 놓고 움직여? 한 3번 움직여서 통증 줄었어? 그럼 끝. 3번 움직여서 통증 줄었어? 끝. 이렇게 빨리 도를게요. 해보세요. 을 놨는데 안 줄어. 그러면 염증일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면 요거 이해하면 줄일 수 있어. 지금 이거 이해하면 바로 줄일 수 있어요. 요거를 외워도 되고 근데 논리적으로 그냥 따라오면 돼요. 손상을 입으면 어딘가 손상을 입으면 바로 반사성 근수축으로 이렇게 근육이 머슬 스파즘이 일어난다. 그거를 오늘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통증을 잘 줄이면 바로 통증이 일어나 버리는구나. 김문진 원장님이 지금 SI 조인트 통증 맞아요. 누워 있으면 눈 늘려갖고 아파요. 그래갖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줄였어. 근데 다시 누웠더니 탁 물렸어. 그럼 바로 통증 와버려. 바로 그 자리 물어버린다고. 여기 그 장요근 막 이런데 바로 물린다고. 그래갖고 진동건으로 다 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버려. 이제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해. 그러면 손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한다고? 손상성 통증이 발생하겠죠. 부딪힌 곳에 통증이 발생한다 이 말이 그 자리에. 그러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근막 근육통이 발생을 한다고. 머슬 스파즘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걔가 계속 이제 ATP를 쓰면서 돌죠. 근수축을 하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ATP가 고갈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근육 생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근육이 어떻게 해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노젓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만들어내냐 이걸 이해하게 되면 사이코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이게 칼슘 저장고거든요. 여기에서 칼슘이 나와가지고 T튜브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ATP 만나가지고 딱 물었다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생략돼. 칼슘이 딱 멈춰버려가지고 그거를 TP라고 그래. 칼슘 디포짓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TP가 생기면 뭔 일이 벌어져? 일단 여러분이 아는 대로 프라이머리 TP, 세컨다리 TP, 리퍼드 페인이 생겨. 이제 그런 건 상식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아까 그놈을 다 외우려고 덤벼. 나는 외우려다가 포기하고 안 외워. 이제 안 외우기로 결정을 했어. 그 위치가 또 그 트라벨 여사가 발견한 대로 그 위치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 뭐 TP1 확률은 높긴 하지만 존재하지 않아. 그래갖고 그놈이 또 세컨달인지 프라이머리인지 그 다음에 리퍼드 페인 때문에 그놈이 왔는지 소마토 비세랄 리플렉스 비세로 소마틱 리플렉스 때문에 왔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다 헷갈려가지고 일단 안 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눌러서 찾자 이렇게. 그리고 근육은 손댈 필요도 없다. 나중에 그러니까 손상을 염증을 해결하고 굳어진 걸 해결한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근육으로 한번 진동건으로 풀고 나서 스트레칭하고 보행 교정하면 끝나더라. 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육통이 발생을 해. 그러면 TP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타우트 밴드가 생겨. 그러니까 수축 매듭, 컨트랙션 낫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축 매듭이 생겨. 그러면 근육이 짧아져요. 짧아지면 머슬 랭스 텐션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길이 장력 관계에 의해서 근육에 힘이 빠져. 그러면 내가 부하를 줬을 때 힘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이 부딪혀. 그래서 관절 통증이 발생을 해요. 이놈이 돌아요. 관절 통증이 발생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손상이 일어났다는 소리죠. 손상이 돌아, 근육통 생겨, 신경통 생겨.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근육 사이에 신경이 막 지나가. 그죠? 뉴로바스큘러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손이 저려. 감각이 둔해. 이런 일도 흔하게 발생하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소흉근 증후군, 큐비탈 터널 신드롬, 카팔 터널 신드롬 막 이런 이상근 증후군, 뭐 타살 터널 신드롬 막 이런 너브 인트라먼트가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신경통 발생하고 관절통 발생하고 그놈이 또 돌고 이렇게 돼요. 그놈이 만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사이코제닉 페인이 발생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뱅뱅뱅뱅뱅뱅뱅뱅 이거를
통증의 비셔스 그러니까 비셔스 사이클, 통증의 악화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른 부위의 통증이 해결이 안 됐어. 잘 안 되네? 뭐 어떻게 해요? 1번 기다려. 재손상 주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만성염증을 치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통증을 줄여줘야 할 니즈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그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 데서. 아까 허리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발바닥부터 이렇게 먼 데서 슬렁슬렁. 그래서 근막을 싹 풀면 조금 편해지겠죠. 머슬 스파즘이 바로 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치료하면 그나마 통증 줄일 수 있어요. 통증이 안 줄어? 그럼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손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며칠 이 통증을 줄이는 데까지 치료적 행동 수정을 하고 며칠 지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범위 치료해서 전신 정렬 운동법 하고 치료적 보형 교정하고 이제 무브먼트 세라피라고 하는 우리 지고지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어차피 이 지구 중력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걷고 평생 직립 보행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릎도 보호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최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제가 키를 1cm 키워가지고 최대한 분산을 시켜가지고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서 보행 교정을 하자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지고지 선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보행 교정 얘기도 좀 이따 조금은 할 거예요. 아니 영상에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조금은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이제 해결을 하고 싶어.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어렵기는 한데 찾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따라서 하세요. SA, SSB, SSA. 이렇게 외워. 일단 외워요. SC 조인트. 스터너 클래비클. 눌러봐요. 이렇게 하고 꽉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본인이 아픈 데가 있어. 안 아플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 나왔어요? 나왔어요? 통증 줄여봐요. 천천히 후 내쉬면서 지그시 누르면서 뒤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디프레션 내리고. 그러죠. 줄었어요? 그러죠. 안 되면 통증 또 줄이면 돼. 그 다음에 AC 조인트. 그대로 클래비클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관절면이 있어. 볼록 튀어나온데 거기를 누르고 어깨를 쓱 내리고 앞으로 뒤로. 아파요? 왼쪽? 왜냐하면 AC 조인트 관절염 엄청 많아요. 자, AC 조인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 옆으로 누워 잤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컴프레시브 포스가 엄청 걸리는 거예요. 나 무심코 그렇게 자는 거야.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엄청 많아요. 자, AC 그러면 여기 얼음찜질 하는 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거기다 침 넣고 움직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안 줄었다 그러면 만성염증인 거고 아니면 때린데 또 때린 거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아크로미언 벌자 요 감봉하 여기를 왜 굳이 말하냐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못 보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죠. 그러니까 아론메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서브 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는 야간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있는 사람들은 관찰이 돼요. 정말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뭐 넘어가도 돼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놔둬도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고민이요.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을 만지려고 하는데 뒤로 이렇게 밀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찾았던 그 AC 조인트 있죠? 거기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견봉 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문지르면 크로스 프릭션 마사지고 거기가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봐요. 양쪽을 비교해봐요. 어느 쪽이 더 아파? 그러지. AC를 찾아서 그대로 수평으로 내려와서 견봉 있는데 여기 같이 찾아줄 거예요. 이제 아프죠? 그러면 거기서 호흡 내쉬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거를 크로스 프릭션 마사지라고 그래요. 교차 마찰 마사지 이렇게 횡 마사지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줄여. 여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염증일 수도 있고 텐디노시스 굳어진 거일 수도 있고 부분 파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파열일 수도 있고 석회화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우리는 감별 못해. 완전 파열은 잘 만지면 그냥 푹 꺼져 있으니까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감이 좋아야죠. 뭐 초음파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세를 취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그레이터 투버클, 레서 투버클 그 사이로 횡인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횡인대라고 해가지고 그 인대가 그 상완 이두근 텐던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이렇게 잡고 있어. 그 부위를 찾아요. 그냥 견봉 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찾아보면 딸깍딸깍 움직여요. 이거는 자꾸 해보면 알아. 그리고 몰라? 그러면 그냥 아픈데 풀면 돼요. 넓어, 길어. 그러니까 좀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픈데 풀면 돼 그냥. 다만 좀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풀어라. 그러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 들어가면서 마른 논에 물 대듯이 바로 통증 줄어. 그 안쪽으로 서브스카플라리스가 붙어 있어. 그럼 안쪽에 살짝만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서브스카플라리스 그것도 텐더나이티스, 텐디노시스, 뭐 럽처 여기도 석회화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통증이 잘 안 줄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손을 내밀은 다음에 이 벽면으로 손이 들어가서 근육을 이렇게 해서 찾아서 양쪽을 비교해가지고 이쪽이 아프구나 이렇게 해서 풀으면 돼요. 이런 거 환자들 딱 풀어줘가지고 딱 통증 줄여주면 환자들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위를 찾아가지고 통증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움직여보세요. 그럼 바로 막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 바이세스 브라키, 그 다음에 서브스카플라리스, 슬랩하고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는 생략. 만지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 다 치료했는데 잘 안 나? 아니면 굳었으면 50견, 풀어준 숄더,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러면 슬랩 제일 많아요. 슬랩은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상완 이두근건 이렇게 타고 들어갔어. 아까 트랜스버스 리가먼트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 라브룸이라고 하는 연골에 가서 상완 이두근 건이 붙어 있어. 이 강한 근육이. 그러니까 만약에 배드민턴, 배구 해가지고 딱 때리면 리액션 타임이 맞아갖고 절대 안 찢어져요. 탁 삑사를 놔버렸어. 그러면 쭉 빠져버려요. 어떻게 돼요? 쭉 찢어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유현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비정상적인 익스턴 로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스로잉 메커니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브먼트 어세스먼트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절에 어떤 부하를 이렇게 막 꼬인 부하, 그러니까 막 그 전단력, 그 다음에 엄청난 장력이 걸리는 걸 이해하고 싶으면 스로잉 메커니즘, 킥행 메커니즘, 아니면 그 자전거 타는 메커니즘, 보행 메커니즘 연구하듯이 그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카페 들어가면 다 있어. 다 있어. 무지하게 어려워.
알 필요 없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해요. 수술도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텐던도 혈관이 없어. 라브름도 혈관이 없어. 그놈을 수술해갖고 이어서 재활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수술 필요 없어요. 운동선수는 정말 그 방면에 최고의 서저리가 덤벼가지고 유현진 수술 시켜놓고 이제 엄청난 재활을 하는 거야. 유현진이 이거 재활하는데 1년 걸렸어, 1년. 그 일반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냥 살아요. 배드민턴 안 치고 살면 돼. 이런 데 딱 치료해놓고 그냥 힘 조금만 맞추고 하면 그냥 일반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안 아프게 사는 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안 아프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자,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대부분 걸어 다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걷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쪽은 이렇게 걷고, 한쪽은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는다든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행 교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카풀라 뒤에 붙여. 스카풀라 뒤에 붙이고 걸을 때 거의 군인처럼 이렇게 팔이 앞뒤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도록 걸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갑골이 윙드 돼 있는 거지, 이게. 윙드 스카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익상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쪽은 이렇게 걸었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돌았다. 이건 뭔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돌았다는 소리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 그냥 외워버려요, 그냥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계속 걸었어. 그러면 AC 조인트 부딪히기 좋겠죠. SC도 부딪히기 좋겠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아파야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자세로 이 미들소라식 하이포시스, 헤드포워드 포스처, 라운드 숄더 문제가 잡혀야 돼요. 이건 너무 쉬워. 앉아서 계속 밀면 돼. 그러면 흉추 그냥 펴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부리고 호흡 운동. 일단 1단계 이렇게 하고, 원래는 부리고 호흡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자세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인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고 자세를 이렇게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목하고 어깨하고 이거를 흉추가하고 같이 고려해서 그 CMP 메커니즘을 짜라 이런 말이에요. 요거를 짜라 이런 말이에요. 경추 안정화 운동, 흉추 안정화 운동, 견갑골 시계 운동, 그리고 견갑골 안정화 운동은 그 아까 윙드 스카플라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아령 들고 책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거근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아까 서브스카플라리스도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만 이게 석션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아령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스카플라가 뒤에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리는 방법은 로어 트라페지스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로어 트라페지스를 강화하는 방법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윙드 스카플라까지 치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고, 원래는 이제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법으로 계속 강화하는 방법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거기까지는 얘기 못해. 거기까지 얘기하고 가려면 근력 검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등장성 운동으로 이렇게 횟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이런 얘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 알고 싶으면 후속 유전학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운동하면 돼.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운동,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100대 6
63을 안 지켜주면 계속 말려요. 뭔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아파. 얘가 이렇게 말려 들어와가지고 반드시 이 힘이 길러져야 돼. 그러니까 안 해봐서 여러분들은 모르지. 왜냐하면 이렇게 당기는 힘은 얼마나 강한지. 이것은 극상근 쫙 가는 놈하고 소원근 쫙 가는 놈이 드는 거거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힘이 균형이 안 맞으면서 힘의 생체값이 균형이 안 맞으면서 자꾸 부딪히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풀고 또 만져서 풀고 다 푸는데 맨날 아파. 맨날 아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체험을 해봐야 이 저항운동을 한 번이 정말 어떤 이 통증의 주고받음을 그냥 순간 바꿔버리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런 걸 안 체험해 보니까 저항운동으로 이 통증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체험을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익스턴 로테이션 하라고. 뭐 원래는 무게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많이 통증 잡아놨으니까 세라밴드 여기다 걸어놓고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를 축이다. 여기 수평으로 놓고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딱. 근데 이렇게 잡아당기라면 또 이제 미쳐버려요. 정확하게 얘만 잡아당기라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뭔 근육 쓴 건가? 삼각근, 중부 삼각근 쓴 거야 지금? 아니구나. 전방, 중부 맞네. 후부 맞잖아요. 요거하고 뭐 쓴 거야? 다른 근육 쓴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요. 아셨죠?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경추, 그 다음에 흉추, 어깨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짜야 돼. 엘보 아프다, 손목 아프다, 치료했는데 잘 안 나았다. 그럼 어디 봐? 목 봐. 그래도 안 나았다? 어깨 봐. 스카풀라 봐. 뭐 이런 관점으로 상부 운동 사슬은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고, 상부 운동 사슬은 하부 운동 사슬하고 달라요. 상부 운동 사슬이란 UM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뭔 말을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그러니 꼭 상부 운동 사슬이란 말을 써야겠니? 쓰는 게 좋아요. 280개의 관절을 600개의 근육이 사슬처럼 연결하고 있다. 상부 운동 사슬이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이 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거라는 것에까지 사고가 연장돼. 이렇게 써야. 좀 이따가 하부 운동 사슬, 이제 하부 운동 사슬 얘기는 완전히 또 달라요. 얘는 걸을 때 약간 반사적인 느낌이라면 하부 운동 사슬은 그대로 정확하게 부하를 그냥 발목부터 무릎, 고관절, 허리, 골반까지 막 쭉쭉 막 쥐어가고 주는 거야. 쿵! 막 이렇게 주워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상부 운동 사슬의 문제를 어떻게 할래? 지금 거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고관절, 여기는 볼 것이 없어요. 있으면 무릎 하면서 같이 보면 돼요. 대전자, 이것만 외워요. 대전자. 그러니까 아비스. 아가 뭐냐면 AVN. 어바스큘라 네크로시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AVN이 또 딴 데도 있어요. 뭐 탈루스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고 흔한 데가 가끔 있어요. 여기 다 왜 그러냐면 혈관이 잘 공급을 안 되는, 그러니까 진화 관점에서 혈관이 공급이 안 되는 곳,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혈관이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합이라고 그러죠. 아나스토모시스를 안 하고 그냥 한 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목 누르듯이 딱 눌리면 바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AVN이. 그래서 AVN도 초기라면 나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톡방에서 AVN 있는 사람, 초기 있는 사람 소개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소개를 안 해가지고 아직 이거를 완치한 사례는 없어요. 분명히 AVN 진단 받아가지고 MRI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말해놓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생병사 해가지고 혈관 그 막힌 거 해놓고 힘의 균형 잡아내고 계속 서큘레이션 주도록 적절한 부하를 주면서 보행 교정하고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해결됐다라고
제가 MRI 찍은 거 해가지고 이거 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든 뭐를 하든 환자가 있어야지. 환자 있으면 뭐예요? 또 환자가 따라줘야지. 이런 복잡한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자 벌자이티스, 일리오티비알 밴드 위쪽 문제, 그 다음에 스냅핑 힙.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뚝뚝 소리 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뭐 견쇄관절 있고 뭐 불안정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듯이 스냅핑 힙이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수도 없이 많은 그 벌자이티스, 벌자가 있잖아요. 물주머니 설명을 한번 하려고요. 등산을 했어. 여러분들이 이제 도봉산 올랐어. 이제 평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도봉산 올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마찰열이요. 한마디 말하면 아킬레스건 벌자이티스고 다 그거요. 당연히 근육통도 있긴 하죠. 다 1차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딪히지 않도록 다 물주머니를 넣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손목 이런 데는요. 손목 이런 데는 이 텐던 안에다 물주머니를 넣어놨어. 텐던 CS라고 그래. 아킬레스 텐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주머니 없어요. 없는 텐던이요. 극상근 건도 없는 텐던이요. 그래가지고 또 걔가 또 통각소형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득괴르방 얘가 통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꼴쩍 깔딱도 못 하잖아요. 다 만성염증이고 그거를 염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어진 거 풀고 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뭐 이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그 오버유즈를 멈추고 치료하면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얘가 굳어가지고 이게 계속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텐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섬유화되면서 이렇게 커지겠죠. 그 커진 것이 여기서 걸리면 탄발찌라고 그러잖아요. 트리거 핑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걸리면 여기는 다행히 통각수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걸리기만 할 뿐인데 여기는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다 스테로이드 한 3번 쓰잖아요. 그러면 콜라겐이 막 한 번 쓸 때마다 20%씩 붕괴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치료하다 끊어버려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무릎, 아까 여러 번 했어. 자, 한번 해볼게요. 콘드로말라시아, 슬게데테 증후군, 그 다음에 오수굿, 여기 끝에 오수굿 위쪽으로 파텔라 텐더나이티스, 그 아래 슈프라 프리 인프라 벌자이티스, 그래갖고 COB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눌러서 확인해라 그런 뜻이요. 무릎의 오픈팩 포지션은 몇 도? 25도. 뭐 15도에서 25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펴기보다는 살짝 뭔가 편하게 앉은 상황에서 살짝 구부려야 그 관절이 가장 잘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측으로 많으니까 내측으로 와가지고 안세린 벌자이티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살토리우스, 그라실리스, 뭐 세미텐드노수스인가? 요 안쪽에 있는 물주머니. 요거는 다른 벌자이티스는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얘는 잘 안 나. 왜 안 났냐? 구조적으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들어오는 근육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나마나 평발에서 족궁 무너지고 O다리, X다리 이런 구조여가지고 얘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안 나요. 다른 벌자이티스는 금방 낫거든요. 얘는 잘 안 나요. 나을 것 같은데 낫다가 또 마찰열이 일으키고 또 일으키려고 그래.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보행교정까지 다 하고 힘 규정 다 하기 전까지는 잘 안 나요. 그런 줄 알고 치료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메디알 메니스커스, 티어,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 이 관절면을 만지면 돼요. 무릎 구부려 놓고 이렇게 딱 만져보면 다 만질 수 있어. 바깥이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일 거고 좀 더 들어가면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있겠죠? 깊숙이 누르면 만져서 메디알 메니스커스까지 만져가지고 그 통증을 찾을 수도 있어요.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모든 무릎 관절의 50대 무릎 관절 통증의 대부분이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마이크로 인저리든 매크로 인저리든 찢어져요. 저는 여기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관리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맨날 살살 문제갖고 만지거든. 그리고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힐 슬라이드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 파텔라 그러니까 슬개골의 주행 방향도 쫙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부딪히게 만들어내요. 아무튼 바깥쪽으로는 티비오 그러니까 프록시말 쪽으로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 요거 그냥 만지면 돼요. 요거 그냥 이렇게 갖고 움직이면 돼. 그 다음에 그 관절면 찾아가지고 일리오티비알 밴드하고 그 다음에 파플리티우스 텐던이 그 사이로 지나가니까 여기 그림 다 옛날에 보여줬어요. 글이 지나가니까 정확히 눌러가지고 움직여보면 거기에 통증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십자인대 파열,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KL 그레이드 이렇게 하고 이거는 건 엑스레이 봐야 되니까 우리 할 수 없고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 뭐 내측 측부인대가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 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래요. 없다. 왜? 니네들이 다 알아. 우리가 검사할 필요 없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요 그냥 쭉 소리 나버려요. 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알아. 우리한테 안 와.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데 만지고 저는 처음에 이러고 공부할 때 막 그런 게 엄청 중요한지 말고 엔티리어 드로 테스트 그래갖고 이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세야 텐션이 걸릴 건가 어떤 거냐 막 이러고 뭐 강의도 하고 막 그 뒤쪽 파플리티우스 우리 인체가 보행을 하는데 힐 스트라이크, 이니셜 컨택부터 미드 스탠스, 토어 푸시까지 밀고 들어가는 모든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이 뭐라고요? 슬와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치연방에서 그 근육을 범위로 삼은 애는 얘밖에 없어. 다 아파.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슬와근 무조건 아파. 이렇게 보면 돼요. 슬와근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요? 슬와근 텐던을 찾아갖고 침 놓고 딱 움직이면 풀려. 아까 여기 서브스카플라리스 견갑하근을 안 풀리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바로 풀고 여기 다시 만지면 풀려. 이놈이 안 풀리네? 그러면 여기다가 화침 놓고 약침 놓고 딱 움직이고 다시 딱 만지면 오이씨 풀려버렸네?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면 텐던과 머슬의 그 장력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요거 풀면 얘 풀리고 얘 풀리면 여기가 풀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여기도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만져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부하를 주고 다니는 곳이라 어려워. 그래가지고 쉬면 쉬고 이렇게 오늘 이만큼 치료하고 내일 이만큼 치료하고 이만큼 치료하고 이만큼 치료하고 해가지고 잘해서 치료를 했어. 예를 들어서 잘 해갖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손상도 되게 쉬워.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다녀야 하거든. 우리 몸의 한 80%, 90%를 체중을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하나로 들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막 계단을 내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행위를 봐요. 얘 부하를 봐. 이 부하를 견뎌내야 돼. 못 견뎌. 저도 지금 이거를 20kg, 그러니까 10kg 20개 3세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계단 내려가면 아파요. 아직도. 여기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이 피머, 이렇게 파텔레하고 얘하고 엄청난 부하가 걸려요. 근데 거기다가 팍 하는 이런 피봇 동작을 이겨낸다? 이게 동작이 뭐예요?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걸 한다? 죽어도 못 이겨내. 그러니까 우리가 부어 가지고 힐 슬라이드를 하고 필로우 푸시를 정확하게 하고 니 익스텐션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행위는 평지 안 아프게 걷는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뭐 좀 계단을 걷고 등산을 뭐 다니게 해서 안 아픈 데까지 만드는 거는 명백하게 저항운동 장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아팠는데 목포에 있어가지고 저항운동 장비가 없어. 헬스장 가야 되는데 헬스장 가기는 싫고. 하고 그냥 아프고 골프 치면 아프고 무릎 부었다 뺐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면 병 점달 한방병 가면 나야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골프 치러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평지에서는 안 아파요. 골프장 다니는 정도에서는 안 아파. 아무튼 무릎은 구조는 참 단순하죠. 운동도 하나밖에 없어. 동작이 플렉션, 익스텐션. 그죠? 익스텐션, 플렉션밖에 없어. 얘 동작 봐요. 스캡션, 노테이션, 여기서 노테이션 이렇게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손목 움직임도 봐요. 얼마나 복잡하게 움직여요 지금. 무릎은 뭐밖에 없어? 경첩 이거밖에 없어. 엘보는 요거 한 동작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은 운동시키기가 엄청 쉽죠. 문제는 이 체중의 한 80% 이상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 무릎의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힘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이제 20kg 아니 10kg 20개 3세트를 하면 어떤 느낌까지 오냐면 내가 이제 1세트는 할만해. 2세트는 막 여기가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와 그냥 터져버려. 막 그냥 빵빵해져갖고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픈 통증, 그렇게 아픈 느낌을 딱 받을 정도로 하고 요거 3세트 그 다음에 엎드려서 이제 플렉션 3세트 100대 60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탁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탁 서잖아요.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살게 딱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좀 있다가 금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금피로 와가지고 탁 하면 다시 또 아프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무릎이 나아요. 그러니까 쉬운데 동작이 완치하는 동작에 요건 하나는 쉬운데 일단 장비가 없다. 그리고 그 무게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무게를 그러면 네가 20kg 아니 10kg 20개 3세트 처음에 20kg 그러니까 5kg 15개 3세트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20개 3세트 한 달 안에 막 25개 3세트 그 다음에 30개까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이구 이제 멀쩡해졌네. 한 달 만에 이제 뭐 골프 쳐도 안 아파. 근데 이놈은 계단 내려가면 아프고 자꾸 아프네. 아이씨 나야겠다. 더 나야겠다. 그래서 10kg로 딱 이제 20개 3세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15개 3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개 3세트 가고 아마 25개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10kg로 25개 3세트 딱 밀어붙이고 플렉션 이렇게 만들어내면 덜 아파지는데 어렵다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할머니들 뭐 이런 사람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관절이 이제 문제가 망가지기 시작해. 다른 대안 없나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통증을 줄이는 것은 그냥 여기 찾아가지고 아픈데 이렇게 줄여주고 힐 슬라이드 해주고 필로우 푸시, 니 익스텐션 하고 평지길 걷는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관절이 더 이상 안 망가지게 만드는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제가 이런 생체역학을 하게 된 배경이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데 고모들이 5명, 6명인가? 제가 한의대 졸업할 때 그분들이 다 50대. 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릎 아프다고. 뭐 있겠어요? 대공활당, 오적산. 먹으면 좋다야. 조금 좋다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러고 걸었어요. 나중에.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방식으로 저는 장단컨대 우리 고목골 못 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이 통증의 부위를 탁탁탁 찾아내서 통증만 계속 관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 관절이 붙지 않게만 만들어내면 요거는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등산을 하고 뭐 골프를 쳐도 안 아프게 만들고 계단을 걸어도 안 아프게 만드는 건 미안하지만 불가능하니까 포기하세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해? 지팡이를 져주고 지팡이로 네 관절을 보호해 이렇게 설득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끝까지 나야겠다. 여러분들은 같이 저랑 같이 나야죠. 그래서 뛰어다녀야지. 난 그래서 100살에 80타, 69살에 69타가 내 목표잖아요.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더 해봐야 그냥 위치 찾았으면 운 좋으면 돼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발목 보고 허리 보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내려가서 또 하고 필로우 푸시하고 니 익스텐션 하고 오늘 이만큼 치료하고 내일 이만큼 치료하고 이만큼 치료하고 이렇게 끌고 가면 그 사람들이 관절이 안 망가지는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건생병사를 통해서 그 만성염증 상태를 줄이면 관절은 이렇게 망가지는 행위는 분명히 막아질 수 있어요. 아까 KL 그레이드 4 막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계들 다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관절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여기에 관절의 과제예요. 뭐 줄기세포로 저거 치료한다고요? 될 것 같으세요? 생체역학을 조금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줄기세포 될 것 같으세요? 줄기세포 하면 뭐예요? 내가 부하를 못 이겨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무릎 관절에 뭐 줄기세포 주사한다는 것들 있죠. 그거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단컨대. 지금 이런 생체역학적인 관점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 치료는 불가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발목. 자, 한번 외워볼게요. HGMTR. 현대하고 GM 트레이딩 했다.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해요. 할룩스, 발구스. 그러니까 외반무지. 그 다음에 G. 이렇게 고우트, 통풍. 여기 다 여기서 아프잖아요. 발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M. 모톤스 뉴로마. 그 다음에 T. 토우 디포미티. 발가락 이렇게 망치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망치 발가락 막 이런 발가락. 그 다음에 R이 제일 중요해요. 레티나쿨럼 인트라먼트. 발목에 여기에 지대라는 이 안쪽에 한번 거기 만져봐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 만져보고 이 발목을 만져가지고 여기 발목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봐요. 다 딱딱거릴 거야. 이거 풀고 나면 엄청 편해져. 나는 안 아파. 왜냐면 내가 맨날 푸니까. 자, 그러니까 그냥 자꾸 해요. 그냥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여기 물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 이렇게. 이렇게 만져서 풀어. 지금 풀어봐요. 좌우 풀어봐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오늘 체험하셨잖아요. 그 어떤 치료가 지금 같은 즉석에서 이건 효과 있어, 이건 없어. 요거는 이만큼 줄일 수 있어. 요거는 계속해야 돼. 이런 얘기를 어떤 약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떤 치료법이 이게 가능하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장장컨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직접 체험할 만큼 체험하고 오늘 했던 것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저는 어떻게든지 지역별로 활성화하고 여기 스스로 체험하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치유되고 이렇게 그 어렵다고 하는 각종 질환들이 치유의 체험으로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요.